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주식 라이브쇼 설 특집 시작합니다. 예, 설 명절들 잘 보내고 계시죠? 설을 지나고 이제 또 주식시장이 열리니까요. 궁금한 것들과 함께 전략을 짜야 됩니다. 오늘은 남산의 부장들이 있다면 증시에는 부장님이 있습니다. 곽영훈 부장님과 저희가 설날 특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있어. 안녕하십니까. 네, 덕담 한번 해야죠.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올해 받으십시오. 대박 많이 나시고요. 네. 대박 많이 나고 대박 나시고요. 네. 네. 새해 돈 많이 버십시오. 네. 네. 자, 저희가 그 이슈를 뭐를 정했냐면 몇 가지 정했는데 결국 이제 설 끝나고 시장 흐름은 제일 중요한 게 실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예. 네. 그래서 실적에 주목해서 실적이 좋아질 만한 섹터와 기업은 어디냐를 먼저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4분기 실적들 나온 것들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 팩트체크 리뷰부터 좀 해주세요. 예, 사실 뭐 기업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큰 수익이 나죠. 네. 그 기본에는 실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적을 우리가 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실적 중에서도 컨센서스도 체크를 해야 되고 현재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만이 어떤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 이슈가 발생하면 수익이 크게 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본 4분기 2020년 4분기 때의 전체적인 리뷰를 중간 점검 정도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코스피 종목 중에서 37%가 깜짝 실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삼성전자가 7분기 만에 전망이 하회가 됐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장에서의 이제 컨센서스, 실적은 좋아지고 실적은 전분기 대비해서 괜찮은데. 너무 막 가시는데요, 지금? 네네. 네, 그죠. 너무 막 가시는데?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위에 잠깐만 올려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현대 기아차는 자동차 실적이 좋았고요. 화면 조금만.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좋은 것 같았는데 워낙 이제 사실은 3분기 좋았고 4분기에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간 이 특별 이런 거 반영하는 게 있잖아요. 성과급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주춤했었고. 네. 예. 지금 컨센서스는 이제 그럼 앞으로 좋아질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컨센서스는 이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점검, 예, 2020년 4분기 때에 어떤 업종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좋게 나왔는지 또 안 좋게 나왔는지 이걸 점검하는 거죠. 저는 막 점검하고 좀 빨리 가시는 줄 알고 브레이크를 건 건데요. 그렇군요. 당황하셨죠. 네. 아닙니다.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는 이제 앞으로 이제 배당에 대한 이슈를 좀 더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좋게 봤던 업종이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 디스플레이 업종 올해도 주목됩니다. OLED, OLED 주목합니다. 네.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종, 자동차, 건설, 통신 쪽에서는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대치보다 좋게 나왔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주가가 괜찮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컨센서스를 하회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전분기 대비해서 좋아졌는데 하회를 하게 되면은 조금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니까 약할 수가 있거든요. 에너지, 반도체, 조선, 은행, 철강까지 이렇게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물론 종목별로 해서는 약간의 또 이렇게 또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네. 그래서 어쨌건 전반적으로는 또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나아졌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2021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흘려보내고 팩트 체크하지만 이제 올해 실적이 이미 4분기가 아니라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죠. 특별히 연간 실적은 어렵더라도 당장 이제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쪽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예, 지금 사실 그 실적에 대한 어떤 상향 조정 이런 종목들이 나온 종목들이 있긴 해요. 많이 있긴 한데 기존보다는 좀 많이 감소가 됐다라는 부분이고 주가도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뒷단에서 제가 분기 개념을 해서 전 분기 대비해서 2020년 4분기 대비해서 2021년 1분기 때에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높아지는 컨센서스가 높아지는 종목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종목에 좀 더 촘촘하게 좀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역발상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코비드19에 의해서 실적 쇼크가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개선될 거니까 그런 쪽에 우리 생각을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그동안 워낙 놀려 있었다가 회복이 되면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소비주, 보복 소비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기저효과로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 종목들. 네. 네. 사실 저희 박사님께서도 이렇게 방송하시면서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타이틀만 바꾸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복 소비라든가 이렇게 코비드19, 코로나19 이후의 업종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이틀만 바꿔서 얘기할 뿐이지 계속 강조 드리고 있죠. 그래서 화장품, 그리고 면세점, 그리고 항공주, 카지노, 여행주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열심히 그렇죠. 모아가셔야 돼요. 2021년 돈 버셔야죠. 근데 연초부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전체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좋다, 또 좋다. 그건 너무 많이 올랐어. 근데 과거엔 좀 안 좋았지만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여지가 있어. 그러면은 그거 사야 되겠죠. 그에 단편적인 해소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상당히 빠르게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러시아 쪽에 또 코로나19 백신 또 가져와서 또 접종 수입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 좀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기 때문에 눌렸던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모아가셔야 돼요.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안 좋다 해도요.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지금부터 이렇게 집중하시고 연말에 같이 웃어야 돼요. 예, 연초에 샀는데 5% 빠졌다, 10% 빠졌다 이렇게 하시면서 힘들어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이게 이제 눌렸던 종목들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갖자. 그렇습니다. 화장품도 보면 아모레퍼시픽부터 해가지고 있죠. LG 생건이나 올라왔고, 미디어, 엔터, 또 카지노 이런 것까지도 그렇습니다. 여행, 항공 좀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종목은 그러면 콕 집어서 말씀은 안 해주실 건가요? 콕 집어서 이미 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사실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화장품 같으면은 크게 두 가지를 보십사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큰 종목, 그건 아모레퍼시픽을 보십사고 말씀드렸고, 좀 작은 종목은 기존에 제가 코스메카 코리아를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표 개념으로 보면은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을 보셔야 되겠죠. 기타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호텔은 당연히 호텔 신라를 보셔야 되겠죠. 호텔 신라 보셔야 되고, 또 미디어 업종은 계속해서 우리 또 말씀을 또 드리고 있는 거죠. 미디어 업종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주목이 됩니다. 미디어 업종들 많이 있을 것 같고, 엔터주 하면은 빅히트? 네, 빅히트.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 이런 종목들. SM은 또 세무조사가 또 들어왔다네요. 그래서 어쨌건 이런 종목들 다 알고 있는 종목을 중요한 거는 끈기 있게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은 다 종목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를 끈기 있게 못 하시는 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늘 아래 새로운 종목이 없지는 않으나 많지는 않죠. 그죠? 새로 신규 상장을 한다든지 가려 있다가 새로운 모멘텀이 화학 부각되거나 그런 게 이제 있긴 있죠. 그런 걸 찾으려고 노력하는 건데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알고 있는 종목 쪽에서의 아이디어 그리고 멘탈 그런 걸로 일단 보복 소비 관점에서의 종목들 보고요. 실적 관련해서 또 주목할 포인트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은 모든 전문가들이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좀 스페셜한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증권 TV에 참여하시는 구독자님들은 좀 달라 이런 느낌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3의 섹터, 제3의 테마인 실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실적 컨센서스라는 개념을 해서 종목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은 지금 화면상에서 나와 있는데요. 간혹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영업이익률이 5% 이상인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또 제가 드린 바가 있고요. 지난번에 얘기하셨죠. 제가 5% 야가지 않습니까? 10%는 돼야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항상 5% 이상이면 되게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ROE, 자기자본 회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자기자본을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이런 건데 요게 10% 이상인 기업은 항상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기업들을 봐야 된다. 여기에서 비용 조금 차감해야 안 되겠습니까? 비용을 차감하면 ROA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ROA가 5% 이상인 기업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런 종목 우리가 앞으로 많이 말씀드리겠다고 기존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ROE가 5% 이상인 기업의 넘버원이 어디죠? MC넥스. 자, 그 다음에 ROE가 10% 이상인 기업의 넘버원이 어디죠? MC넥스. 네. 그 다음에 ROA가 5% 이상인 기업의 넘버원이 어디죠? MC넥스. 자, 그러면, 이거 봐라. 이 약간 경우를 좀 달리해서 했는데, 네. MC넥스가 이거 뭐 괜찮은 모양이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MC넥스를 딱 열어보니까 59,800원. 한번 분석 한번 들어가 봅니다. 바로. 자, MC넥스 현재의 주가의 상황은 지금 현재 보유 관점이네요. 중장기 관점에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요게 수급적인 면에서 지난 한 달간은 좀 괜찮았는데, 외국인 기관들. 지난 일주일간 좀 약했네. 그래서 좀 눌렸네요. 자, 그러면, 오케이. 그럼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59,800원에 이거 현재 지금, 외국인들의 평균 매수가가 56,700원. 그리고 기관 55,000원이니까 56,700원 밑으로만 안 깨지면 되겠네. 그럼 이거 기억하고 56,700원 넘어갑니다. 예. 56,700원, 56,700원. 네, 대충 이 정도입니다. 대략 한 21평선쯤 되는 그렇습니다. 구간이네요. 네. 자,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MC넥스, 수급 주체들이 매수한 평균 단가가 56,700원이니까 요거만 안 깨지면은 지금 포인트에서는 어떻게 한다?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매수를 하고 한번 딱 첫 구병 보냈다가 요게 추세가 딱 반전이 되는 구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조금 덜한데요. 추세가 반전이 탁 나오면은 그때 조금 더 실는 거예요. 어쨌건 그런 패턴으로 가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요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컨센서스를 조금 보셔야 돼요. 컨센서스. 증권사들이 내놓은 애널리스트들의 자료를 보는 겁니다. 네, 예. 목표가를 얼마나 잡고 있는가. 예. 근데 어떤 전문가분들은 컨센서스 안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네. 예, 안 본다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 이제 저는 아무래도 증권사에서 25년 동안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전문가들이 파악한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표가 이상 올라가면은 추세 대응을 한다는 생각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그 전에는 일단은 데이터는 조사 분석자 또 다른 전문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59,800원인데요. 지금 목표가가 7만 원까지 나와 있어요. 68,000원까지 대비해도 현재 상승력이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적이 그러면은 MC넥스가 1분기도 좋네. 영업이익 컨센서스 1분 좋다 나오죠. 그리고 2분기 때도 영업이익 컨센서스 조금 줄지만 순이익 따라서 5% 증가하는 걸로 컨센서스가 제공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MC넥스 하면 또 뭐가 생각이 나죠? 섹터가 어떤 섹터인가요? 스마트카, 드론, 카메라 모듈. 네.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섹터. 자율주행 이런 거 다 연결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박자가 내용, 수급, 차트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MC넥스는 관심 있게 보고 트레이딩 관점이라도 접근하면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을 선정을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자,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요. 제가 이녹스 이녹스 첨단 소재 말씀드렸죠. 네, 정리를 해주셔야죠. 예, 그래서 주목하는 게 이녹스 첨단 소재 주목하셔야 됩니다. 원익 IPS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S&T 모티브 이런 종목들 뭐 다 아는 종목이네, 그죠? 이런 느낌. 자, 금호석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이ben수 박사님하고 우리 쇼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뭐 M&A 관련된 경영권 분쟁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 이후로도 거의 뭐 20%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경계감이 간다 이런 느낌. 예. 여러분들 위닉스 안 보시죠? 예전에 위닉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거 안 가는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러신 분들 뭐 상담 요청했더니 아무도 답을 안 해줘요. 잘 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치면 주식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그게 역발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고려아연, 신흥 SC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얼마나 안 갔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차 전지 쪽이죠. 예. 네. 그 지금 에라 모르겠다. 다 팔아. 지쳐버리고. 예. 다 팔아. 그 전장 다 올라버렸어요. 예, 놓쳐버렸어. 예, 좋다고 그만 얘기했는데
아이고, 그럼 그런 말 나도 할 수 있겠다. 안 믿고 이러시는 분도 있잖아요. 예, 많이 후회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서 요럴 때 답답할 때 뭐 4만 원 좀 안 될 때 얘기했는데 5만 원쯤까지 갔네. 아직도 기회가 있는가 봐요. 예, 나오는 거 보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이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왜 종목이 이렇게 중복이 되냐 하면은, 뭐. 그거는 지금 어디서 보시는 거예요? HTS에서 검색하신 거예요? 예, HTS 검색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거는, 검색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예. 제가 유안타증권 HTS를 보거든요. 네. 예,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있는 것을 이제 옥석 가리기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 보면, 저는 따로 설정을 해서 보긴 하는데, 여기 파인더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면 간단하게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필터 기능만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설정을 해가지고, 걸러낼 거 걸러내고 약간의 그 터치 이렇게 걸러내고 난 뒤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좋은 종목을 선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요런 부분도 있고요. 뭐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세팅을 해서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데이터를 보는 부분들인데 요거는 이제 저하고 함께 하시면은 매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컨텐츠 요즘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조건 검색이라고요. HTS에 가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쉽게 막 찾아가기는 어렵죠. 단계적으로 공부하시면서 어느 HTS나 다 있어요. 그런 걸 찾아가시는 게 중요하고 네. 컨센서스가 도대체 뭐야? 이런 분들도 우리 주린이들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증권사나 애널리스트가 실적 추정치를 해놓은 게 컨센서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컨센서스를 원래 뭐 동의하는 거, 동조, 비슷한 시각 이거잖아요. 그죠? 항상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느냐 아니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조건 검색 같은 거 스스로 이렇게 해보시면 좋고, 그 중에 그게 예를 들어 산에 가서 뭐 약초라고 좋은 거라고 다 떼어갔다고 덜렁 다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떼어가지고 선별을 해야지. 그죠? 맞습니다. 맞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좋은 표현이죠. 네. 왜냐하면 종목을 이런 식으로 뭐 2,300개 되는 종목에서 대략 한 40개 정도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40개 중에서 다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약간 또 노이즈가 조건 검색하다 보면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익이 전년보다 1000% 늘었다. 그러면 대박이잖아요. 근데 보면 전년에 뭐 1억, 전년에 뭐 10억 하던, 100억 하던 게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1억 됐다가 다시 100억 되면 1000%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산에서 약초나 이제 버섯 캐오고 나서 이제 독버섯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먹을 만한 건지 그거로 좀 들어가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실제 수급이라든지 혹은 이제 평균 단가, 매수 단가, 실적 이런 걸 이제 체크를 하는구나. 그리고 내용을 또 히스토리컬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수반될 수만 있다면은 좀 도움을 좀 받는 거죠. 컨텐츠에 도움을 좀 받는 거죠. 그런 그 기준을 알려주셨고, 그거를 뭐 하실 수 있는 게 최고 좋고요. 그럼요. 또 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증시의 부장님, 곽 부장님이 골라준다. 내가 골라준다 이런 것이니까요. 제가 뭐 개인 저기서 주식회사 곽 부장 이렇게 해서 개인 유튜브 개설을 어제 했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임수 박사님하고 방송할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하고 저녁에 또 그 주식연구소 곽 부장 할 때는 또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 또 개인 유튜브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 유튜브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또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매일같이 올라오는 이슈에 대해서 최대한 제가 올려드리려고 애를 쓸 건데요. 참고하시 투자하시면은 괜찮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주식회사 뭐 유한해서 합자해서 주식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다루고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너튜브. 콕 집어준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주식회사 좋은데요? 이름 좋은데요? 주식회사. 주식회사 곽 부장. 주식회사 유튜브란다. 주식회사 곽 부장. 그 유튜브도 주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깨알 홍보 한번 해주고. 자, 그럼 실적 얘기는 쭉. 아셔야 들어오시니까요. 아셔야 들어오시니까. 앞으로 또 오실 때마다 라이브쇼 오실 때 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하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설 특집은 일단 실적에 주목해야 된다. 실적이
눌려 있었던 거 이게 TO를 가능성이 있는 그 보복성 있죠. 그다음에 코로나로 눌렸던 쪽에 일차적인 관심, 그다음에 조건 검색을 가지고 쭉 해서 종목을 소개해 주셨고요. 네. 네. 앞으로 실적 관련된 얘기는 계속 체크를 해 주시고. 네. 자, 주식 라이브쇼 설날 특집 이제 뭐 연휴를 지나가는 기간에 있기 때문에요. 또 슬슬 연휴 시작하기 초반에는 주식이랑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는 네. 것도 필요해요. 네. 24시간 뭐 주말 내내 생각하면 안 되고 좀 잊어버렸다가 네. 이제 연휴가 끝나갈 무렵쯤 되면 다시 이제 긴장 모드에 좀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연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좀 예정되어 있는 일정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네. 지금 지금 일정이 네. 지금 오늘이 오늘 네. 10일인가요, 오늘? 예.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좀 이렇게 펼쳐놨는데요. 네. 설 이후에 이제 일정들 봐주시면 예, 되죠. 그 전에 뭐 네. 나온 일정하고 좀 한꺼번에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그 이벤트가 좀 있어요. 그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지금 많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다들 입을 모아서 과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비전문가가 저한테 이렇게 뭐 택시를 타고 가는데 비전문가가 주식 테슬라 한번 사보세요. 이런 정도 얘기할 정도 같았으면 시장이 어느 정도 약간 꼭지인 느낌도 사실 좀 들어요. 솔직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죠. 예, 금리, 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고 있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휴 동안에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를 좀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발표되는 물가 지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탈리아의 또 미국에서 연준 통화 정책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의 내용도 좀 보셔야 되고 산업 생산 지표 이런 거 유럽에서 나오는데 보셔야 되고 이탈리아에서 드라기 내각 구성 여부도 미확정입니다만은 좀 그런 관전 포인트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전부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어떤 경제 지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시장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고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또 공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공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직은 뭐 우리가 미국에서 이 하는 얘기는 염려할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조금 염려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 경계감이 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중국의 어떤 금리의 흐름은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금리를 긴축을 살짝 한번 했다가 또 이렇게 다음날 공급했다가 또 이렇게 다시 또 긴축했다가 이런 스탠스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좀 이렇게 긴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재미삼아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계속 관전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뭐 미국에서의 그 인플레이션 금리 이런 부분도 주목하셔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은 그 뭐랍니까 좀 괜찮다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채권 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기 국채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이래 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하락 추세로 있다가 상방향으로 나오잖아요. 요런 징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요런 부분에 대한 뉴스 플로어라든가 내용들을 주목하시면서 명절 후에도 만만치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중요하죠. 금리와 관련해서는 연휴 기간 동안 토요일 날 저희가 왜 지금 금리를 주목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올해 사실 남은 이슈가 금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금리를 주목해야 되며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는 저희가 또 설 특집으로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함께 참고를 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설 지나고 이제 시장 대응을 해야 됩니다. 설 전에 뭐 답답한 흐름들이 펼쳐졌었잖아요. 네네, 설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제 실적도 아까 말씀해 주셨고 일정 봤는데 설 명절 이후에 주목할 핵심 이슈들 그리고 이슈를 따라서 종목을 좀 쫓아가 볼까요? 네네. 계속해서 그 어떤 이슈를 통한 투자 포인트 엿보기라든가 또 그리고 시장에서 나오는 정책적인 이슈, 뭐 기업 이슈, 공시 이런 걸 통해서 투자 포인트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단발성이 아닌. 그래서 꾸준히 방송을 들으시면은 저 포인트는 좀 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먼저 사전에 안내 말씀 드리고 첫 번째는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속 건설주 이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주택 공급 늘어나니까. 네네. 그래서 뭐 기존에 했던 얘기 또 하면 또 재미가 없겠죠. 뭐 현대건설, GS건설, 뭐 하츠, 벽산, NX 이런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종목들은 그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특히 대형 건설사는 중장기 보시는데 근본 부동산 2.4 부동산 대책에서는 요거는 조금 그 건설주들이 조금 약한 포인트가 좀 있어요. 어쨌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철강주예요, 철강주. 그러니까 민간 공공 구분과 상관없이 주택 공급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주택 공급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증가하면은 당연히 기본적인 건축 자재인 철강 수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철강 수요. 자, 철강 수요 하면은 포스코, 풍산, 고려아연, 세아베스트, 현대제철인데 이 중에서 풍산은 기존에 말씀드렸죠. 조금 빠졌다 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갖고 돈 못 봅니다. 끈기 있게 대응하시면 되고, 모아가시면 돼요. 풍산. 자, 여기서 그래프 막대기에서 보면 세아베스트. 세아베스트이 상승률이 제일 높습니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그 주택 공급 관련해서 이 철강, 이런 비철금속 이런 것들이 소요가 되니까 당연히 주목을 받아요. 여기 보시면은 전문가들도 이렇게 그런 얘기를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이슈는 주택 공급 관련된 2.4 대책과 관련해서 다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뭐 철강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철강주 가운데 네, 세아베스트. 세아베스트. 네, 세아베스트를 한번 그럼 살짝 봐드릴까요? 좋죠. 네, 네. 네, 지금 뭐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네. 현재 지금 그 꾸준히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중장기도 좋은데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 한 달 동안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계속 샀어요. 기관들도 최근에 일주일 샀어요. 수급 좋네. 그리고 차트도 꼿꼿하게 서 있네. 밑으로 빠질 가능성 별로 없네. 왜 없을까요? 한번 찾아봐야죠. 예,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분기 때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가 돼요. 전년 동기 대비네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 컨센서스입니다. 컨센서스. 예, 요게 이 전분기 대비해서 2021년 1분기 때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컨센서스가 증가하고 2분기 때도 증가가 돼요. 좋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네. 매출액의 추이도 좋고, 최근에 매출의 영업이익률이 바닥을 치고, 2020년 작년 3분기 때부터 위로 치고 올라오네, 주가가 선반영하고 있네, 괜찮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큰 흐름의 차트, 이런 느낌을 가지고 큰 흐름의 차트를 한번 분위기만 살짝 잡아보겠습니다. 예, 도대체 뭔 소리 하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2011년도부터 보면은 너무 짜증나니까요. 그죠? 요때부터 보죠. 네. 2015년도부터. 이제 고마해라. 요런 느낌이잖아요. 고마 내려가라. 요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몇 안 남아있는 PBR 0.2짜리입니다. 0.2라고요? 0.26입니다. 헐. 예. 자, 올해 대박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돈 생길 때마다 모아가시면 되고요. 중간에 한 20-30%씩 빠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당장의 실적은 엄청나게 좋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투자를 한다면 딱 한 종목, 올해 한 종목 투자한다면 이 종목을 저는 좀 모아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관련해서는 오늘은 철강주 세아베스트를 말씀하셨고요. 예, 다음 설 명절 이후에 주목할 이슈로 꼽으신 거는 항공주네요. 네, 뭐 항공주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뭐 뉴스 플로우를 좀 보시면은 대충 보셔도 뭐 코로나19 백신 뭐 지금 보급이 되고 접종을 하고 뭐 좋아진다. 그리고 경기도 쪽에는 또 밤 9시가 아니라 10시까지 영업이 된다네요. 수도권 빼고는 늘렸죠. 예, 10시까지 소주를 먹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기도 되나? 수도권은 아니고 수도권 비수도권인데. 경기도 같으면 비수도권에서 되는 겁니까? 예. 그럼 좀 더 내려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음에 가야겠다. 말씀하시죠. 예. 예, 그래서 어쨌건 이제 거리두기도 완화가 되고, 좀 더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 그냥 기억하실 거예요. 뭐 엄청난 투자 포인트 아니더라도, 그래, 그 사람 북적일 때까지 투자를 하자. 자,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자, 대한항공. 이거 빠지지도 않네. 그 에어부산. 예.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네. 이런 느낌 드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좋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예. 요런 정도 다 바닥권이에요. 근데 왜 대한항공이냐?
화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물. 그렇죠. 예. 올해도 뭐 네. 항공 해외 여행은 쉽지는 않을 건데 네. 항공은 계속되니까. 네, 여기서 저기 화물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여객 수요는 아직은 약하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아무래도 좀 화물 운송이 대폭 증가가 된 거죠. 왜 또 증가가 될까요? 여러 가지 이거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이제 뭐 백신도 이렇게 나라마다 이렇게 옮겨야 되고 이렇게 주문하면 또 옮겨줘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이 또 필요한 화물 운송 이거 그냥 물건 득 들어갖고 득 갖다 주셔서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과학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왜 그걸 아냐면 아시는 분이 조그마한 화물 운송을 하신다고 해서 조그마한 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조그마한 데가 아닌 거예요. 화물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형 화물, 특수 화물, 일반 화물, 특수 화물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그걸 운송을 하는데 기술이 엄청나게 필요하대요. 예, 그런 걸 다 갖추고 있는 회사가 바로 대한항공이에요. 대한항공. 그래서 이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그런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많이 올랐잖아 이런 느낌보다는 가는 종목이 더 갑니다. 예, 빠졌을 때 기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 후에도 주목하자. 화물을 싣고 날개짓하는 대한항공. 네. 네. 그 프로그램 중에 그거 있었죠. 뭐 사랑은 뭘 싣고 사랑은 그러니까 항공기는 화물을 싣고.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 설 전에도 이제 대한항공 답답히 여쭤보신 분 있었는데 네, 그죠? 네. 약간 고점에서 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항공주 가운데 네, 대한항공 얘기하셨고요. 네. 네. 설 이후에 주목할 만한 이슈들, 담을 만한 종목들, 정유주. 유가가 그렇게 최근에 좀 이제 움직이더라고요. 네네.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예. 원유를 생산해야 먹고 사는데 그들이 또 감산을 한다네요. 그게 참 좀 뭐랄까 좀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뭐 정치적인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제가 뭐 고맙게 생각한데 가지고 그들이 감산을 하고 또 증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승자의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그 컨트롤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유주에 대해서 최근에 좀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가가 올라갈 수 있다. 지금 60달러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1년 만에.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추후에도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을 통한 유가 부양 의지 미국 기존 화석 연료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보시죠.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경제 정상화 기대감 등이 유가 상승을 견인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 회복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올해 초 유럽, 미국부터 순차적으로 이런 백신 접종으로 2분기부터 경기 회복 모멘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유가가 좀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유가 하면은 S-오일과 SK 이노베이션을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 두 종목 다 보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좀 더 이슈가 좀 다양하게 들어있는 것은 SK 이노베이션이겠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유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순수한 정유주를 하나 보죠. 예, S-오일, S-오일 8만 원대 짝 돌파를 한 것 같은데요. 네. S-오일 괜찮습니다. 지금 뭐 상승 추세 그대로 유지되고 오늘도 뭐 전일 대비해서 무려 2.09% 오르는데 무려. 네, 수요일 날 기준으로. 네, 오늘 같은 날 2% 올라가. 자꾸 오늘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지금 녹화하는데 오늘 녹화 뽀록 난단 말이에요. 네, 수요일 날 저희가 수요일 날 지금 잠깐 날 때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S-오일이 참 그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적 현상을 본다 하더라도 11월 그 9일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예.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기관들은 이렇게 샀다가 팔았다고 있는데 거의 2월 초부터 2월 초가 아니죠. 2월 그런데 2월 3일, 2일 이때부터 좀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거의 뭐 수급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은 매출의 영업이익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빠졌다가 2020년 9월 달부터 이렇게 축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예.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이제 바닥을 찍고 서서히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 거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차트 개념으로 좀 살펴봐도 주봉입니다. 주봉. 예. 뭐 한번 올라가는 척 하다가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부담이 없는 가격대고 이런 현재의 흐름을 좀 감안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하방을 확보하고 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세로 대응하면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종목도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시고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모아 가신다면은 괜찮다. 수익 좀 괜찮게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정유주도 좀 움직인다. 정유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SOL이랑 SK이노베이션이 대표적인데 SK이노야 뭐 지금은 SK이노베이션이 정유주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2차전 지적 모멘텀이 워낙 강하니까 네. 순수한 정유주는 이제 SOL인데요. 아까 이제 $60 브렌트 기준으로 $60가 이제 넘어왔고요. 이제 WTI는 뭐 한 57, 8달러 선인데 유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정유주도 좀 보자고 하셨습니다. 예, 설날 특집 주식 라이브쇼 설 이후에 이제 실적 모멘텀과 함께 주목해야 될 이슈들 종목들까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시장에 관한 그 흐름들에 대략적으로 이제 어떻게 갈지 하고 전략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설 전에 뭐 재미없었고요. 예, 재미없었고 좀 그다음에 이제 현대기아차하고 애플하고의 노이즈까지 있어가지고 네. 자동차 그룹주들도 밀리다가 네. 예, 또 설 직전에는 또 끌어올리면서 네. 대단히 강하게 반등이 와줬고 네. 지수는 한 3,100선 요 정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네, 네. 설 지나고 나도 당분간은 이런 그 박스권의 움직임으로 보세요. 네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뭐 3,0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 요 정도 박스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가 상위 종목이 좀 엄청나게 올라줘야만이 지수단이 올라가게 되는 건데 최근에 와서는 좀 큰 종목들에 대한 상승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분위기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이 좀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세 구간에 이미 접어들었어요. 삼성전자는. 하지만은 제가 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늘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삼성전자는 매수 관점을 잡으셔야 돼요. 잡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줄을 좀 많이 그어놨는데요. 한번 보죠. 맞추고 자 항상 똑같은 말씀 드릴게요. 저점과 고점의 중간 가격대에서 분할해서 매수 들어가자. 네. 그러면은 이게 눈에 딱 보이시죠? 네. 82,300원인데 지금 약세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삼성전자만큼 가격 회복력이 있는 주식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빠지면 반드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세기 때문에 덜렁터 예. 사지 마시고 이제 명절 후에 한 뭐 적절하게 만약에 8만 원 깨지는 경우가 있다면은 분할해서 좀 모아 가자.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보유자들은 뭐 보유자분들은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유자분들은 원래 보유하시는 분이니까 가격 네. 상관없이 보유하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향후에 또 배당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유지가 되고 확대가 되고 한다고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이 되니까 괜찮고 새롭게 또 진입하시는 분들 비중을 좀 줄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 보시고 8만 원 밑으로 깨지면은 네. 조금 접근해보자 이런 것도 괜찮다고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주 네. 종목 상담까지 해주셨습니다. 대략 네. 한 그렇죠. 코스피 기준 3,000에서 3,200 정도의 당분간.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실 우리가 과하게 왔잖아요. 속도가 네. 너무 빠르게 좀 저희도 시장 참여자들 볼 때 너무 빠른데 정신없을 정도로 빨리 가서 네. 고점을 일단 조금 단기적으로 3,260이었죠. 확인했기 때문에 네. 대신 이제 3,000포인트가 안 밀려준 게 대단히 의미 있고 그 네. 안에서의 움직임. 네. 예. 그러면 네. 지수는 어쨌든 간에 그 위로 좀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네.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를 좀 공략하는 예. 것도 좋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조금 더 삼성전자를 좀 더 드리면은, 드립니다. 예, 좀 드리면은, 네. 왜 제가 삼성전자를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 그 지수를 볼 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만, 이제 환율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예. 드리잖아요. 그런데 지수에 못지않게 동일하게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환율 개념으로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좀 열어놨는데요. 여기 지금
2020년 3월 달에 환율 고점을 찍고 이거 환율 차트에 삼성전자 차트 아니에요? 맨 하단에 보시면 하단에 환율 정보라고 환율. 해서 또 이렇게 위에는 삼성전자 예. 혼전이고 이게 여기 표시된 대로 똑같아요. 바닥을 다지고 이게 지금 환율이 밑으로 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달 환율이. 그러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메리트가 좀 커지게 되는 거니까 매수가 외국인들이 만약에 들어와 주면은 지수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런 흐름을 단기적으로 파악하시면서 트레이딩 관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 한번 좀 볼게요. 수급 한번 볼게요. 아직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날에 2월 5일인가요? 요때 보니까 외국인이 살짝 들어왔었네요. 간만 좀 본 것 같습니다. 네. 간만. 그래서 요런 거 우리나라 지수와 삼성전자를 엮어서 항상 생각하시면은 시장 분위기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마무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 원화가 좀 올랐잖아. 이게 부담이 됐거든요. 외국인들 매도에도 영향을 줬고 그랬는데 이제 설 직전 이제 2월 10일 기준으로 하면 환율이 1,100원 초반까지도 1,106원 7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요. 네네. 환율 환경도 우호적이고. 네. 네. 시장 설 이후에 방향성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삼성전자 차트를 쭉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지수는 같이 있으니까 좀 중소형 주장으로 가지 않을까 이랬더니 네. 삼성전자를 얘기하시고 기승전 삼성전자네요? 예,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기회이기 때문에 네. 제가 삼성전자만 네. 진짜 제가 삼성증권에도 근무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삼성증권도 근무하고 예전에 한국증권 증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증권에도 제가 근무를 하고 대형증권사에서만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삼성전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게 이 자산가분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들고 계세요. 그래서 삼성전자 가지고 언제 한번 기회 되면은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남들이 다 알고 있는 PER, PBR 방식으로 해서 밴드를 설정하고 거기에 ROE 값을 넣어가지고 현재 지금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매수 포인트가 언제가 되는지 이거 한번 엑셀 자료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타이밍에 대해서 아주 인사이트를 많이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오시기 전에 뭐 사모님이 삼성전자 얘기하라고 그러셨나? 하고 삼성전자 해달라고 종목 누구한테 그건 물어보고 아니고요. 오셨나? 네, 시장 그만큼 예.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네.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네, 네. 마지막으로 또 네. 설 특집 하는데 또 너무 짧게 끝나면 섭섭하시니까 마지막으로 시장의 그 주도주의 흐름은 기존엔 뭐 올해 또 바뀔 수는 있어요. 네, 네, 중간에 네. 뭐 바뀌면서 우리가 올 연말에 가보면 야 뭐 대단한 시세를 뿜었던 그 테마나 섹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로 보면 2020년의 흐름들을 이어오는 거는 차화전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화학에 이제 2차 전지까지 포함되는 거고 전기전자에 IT 반도체 다 포함되는 건데 네. 차화전 이게 지금 아직 안 꺾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네. 자동차가 이제 약간 애플 문제 때문에 약간 좀 흔들렸다 그러나요? 네, 네, 네. 표현이 별로 스크래치라는 말이 맞는 얘기인데 약간 좀 이제 노이즈라 그래야 되나? 네, 네, 한번 네. 덜컹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 자동차는 그러면 이제 주도주제를 해서 퇴장하는 거냐?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다 뭔 소리냐? 자동차는 어떻게 보세요? 이 표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의 그 분위기는 이런 것 같아요. 잘 나가면은 주변에서 다 좋다고 얘기를 해요. 뭐 그렇죠. 그죠. 네. 다 좋다 얘기하고 또 홍보성 기사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몰아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 또 삐끗하잖아요. 그러면 다 안 좋다고 얘기해서 또 분위기를 또 몰아가요. 그래서 뉴스를 예. 이제 잘 보셔야 된다고. 예.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제가 지금 차트를 좀 열어놨는데요. 현대차, 기아차 비중을 절반씩 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뭐 또 다음날 또 기사를 보니까 뭐 애플 없어도 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가격 메리트가 있긴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약간 센티멘탈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약간 스크래치가 났어요. 났기 때문에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감소가 되고 만약에 좀 기대감 그래도 좀 가졌는데 또 어떤 뭐 외국계의 리포터나 뭐 한국계의 또 리포터에서 좀 더 체크해 보니까 지금은 좀 쉬어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또 얘기를 해버리면 주가 확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대차나 기아차나 현대모비스를 위로
끌어올릴 만한, 단기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은 없는 거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장기적 관점에서 지배구조 개편 이슈라는 게 있긴 합니다. 한데 지금은 조금 마음의 상처가 가시지가 않았어요. 한 하루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님들 여기서 돈 담가가지고 2, 3일 만에 큰 수익 못 냅니다. 차라리 거기서 절반이라도 쳐가지고 다른 쪽, 제가 말씀드렸다 아까 뭐 그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정유주라든가 뭐 금융주라든가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것들, 그런 것도 좀 포트를 조금 변경시키셔야 돼요. 무조건 나 힘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좋다더라, 견디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대응의 영역에서 냉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먹으려고 하지 말고 챙기고 손에 덜 보려는 컨셉. 그럼 지금 스크래치 났으니까 좀 빠져나왔다가 다시 분위기 살아나면 그때 좀 비싸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고통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쭉 내려가 버리면은 고통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말이 맞을지, 완전히 긍정론자들이 맞을지, 완전히 부정론자들이 맞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저는 중립이죠, 사실은. 중립을 얘기하면서 저는 챙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스크래치가 났으니까 예, 좀 챙겨놓고 조금만 이렇게 띄워놓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방송 보시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알아요. 곽 부장님은 수익은 좀 챙기고 또 다른 데 가고 그러면 챙기라 그러는데 챙길 게 있어요. 챙기죠. 챙길 게 있으면 챙긴다니까. 챙길 게 없으니까 문제인데. 그게 문제네. 그게 어쨌든 문제네. 그러니까 좋게 말씀 맞습니다. 분위기가 좋게 되면 다 좋은 것처럼 보이고요. 근데 그때 사게 돼요. 고점에 물리게 되는데 맞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조금 비중 줄여서 조금 리스크 관리하고 가자. 네. 조금 쉬었다가 분위기 이제 가격은 안 빠져도 분위기를 조금 쉬었다 갈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 예,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마상을 치료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그럼요. 애플에 대한 울분을 우리가 치료하려면 애플 사과도 보기도 싫어요, 요즘에는. 시간이 필요해. 네. 명절에 사과 먹어야 되는데. 예. 농담이고요. 네. 이민수의 주식 라이브쇼 설날 특집 실적 얘기 중점적으로 했고요. 설 명절 이후에 주목할 이슈와 종목들, 예, 증시의 부장님, 우리 곽영훈 부장님과 라이브쇼, 예, 설날 특집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배탈 나면 안 됩니다. 그죠? 네, 탈나지 마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투자를 위해서 재충전하시고 남은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